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또 이렇게 뒷말이 많이 나오는데 못 이기는 선거예요. 못 이기는 선거를 이긴 거예요.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나 지금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이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8%, 10%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표를 까보니까 정말로 방송 3사 예측 그 결과처럼 그거 똑같이 나왔거든요. 일치해서 나왔거든요. 못 이기는 선거를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우리가 그 보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막 벌어놨는데 이게 우리가 그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선거를 이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현드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 막상 이제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분석했던, 정치 관계자들,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무속인들 쉽게 이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보현드령만을, 물론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의 영상을 보진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쉽게 이길 거다. 뭐 낙승할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현드령만은 아니다. 2%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초박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로지 모든 유튜버들, 모든 무당들 다 제끼고, 보현드령만이 이거를 아주 탁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아주 겨우 이긴 요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를 응해주지 않았고, 이제 투표 막바지에 그랬잖아요. 어차피 소신 투표 하셔라. 윤석열이 되니까 어차피 소신 투표 하셔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고, 70만 표거든요. 70만 표는 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기게 해준 그 숨은 공신이랄까, 어떤 원동력 첫 번째가 심상정 후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 투표에서 이렇게 지금 20대부터 40대 여성의 표가 적었다라고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요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요, 절대로 국민의힘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뭐가 좀 되는 듯이 분위기가 타고, 뭔가 다 인터넷이고 뭐든 다 지금 대통령 조롱하고 민주당 조롱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마치 전 세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줄 착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은, 더군다나 20대, 30대 여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0대 남성들 60%, 70%는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끌어온 거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20대랑 30대에서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페미니즘과 척을 지고 여성부랑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연동돼서 아마 정책이 나올 텐데, 이제 제가 또 언뜻 말씀드렸는데, 지금 애들이 뭐 이런 거 야동 이런 거 다 틀어막혀 있거든. 게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반발 심리에 의해서 찍어준 거예요. 애들이 성향은 보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는 윤석열, 보수는 홍준표, 이런 애들의 머리에는 그게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착각을 하려고. 그리고 40대, 50대 여성 표를 많이 못 가져왔다. 40대, 50대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야. 이게 지금 선거 막판에만
지금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삽질하니까 모든 전 연령층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줄 알고 아주 착각 속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야. 원래 지지 안 했어요. 원래. 그런데 반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씨로 더 표가 집결되면서 거기가 더 집결이 된 거고, 집결과 집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누가 이긴 거예요? 민주당 계열이 이긴 거죠. 예? 맞잖아요. 집결과 집결의 싸움인데 전체적인 표를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저쪽 세력이, 저기 좌파 진보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1등 공신은 심상정 후보를 뽑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라도의 20대, 30대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많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북 무주군에는 거의 20% 가깝게 투표율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 호남에서 좀 공드는 게 어느 정도 나왔고, 이 표차 보세요. 23만 표, 26만 표잖아요. 그럼 전라도에서 좀 도와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선 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과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이 낙승, 아주 신승하는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전라도 가서 공들인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표를 잡아왔고, 세 번째는 강남 3구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워낙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보수당 지지세가 강하니까 그런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철수 후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7에서 10%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확한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3은 약간 그쪽에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좌파의 표가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공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뭐가 이 선거 판세를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지금 공이 있다, 우월하게 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기 대선에 작년에 출마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늦어졌지만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현도령이 얘기한 대로 지금 다 선거가 진행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유튜버들보다 저 보현도령이 얘기한 게 더 적중률이 높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처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입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백호수 TV에 이제 지금은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출연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입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끌어내린다. 그 방송을 하고, 제가 또 개인 방송에서 1탄, 2탄, 3탄에서 총 4번, 그 추미애 장관에서 총 4번을 얘기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끌어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 대립각 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쭉 내려보세요.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저기 많이 했어요. 윤석열 당시 총장이 됐을 때부터 제가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민주당의 엑스맨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만큼 딱 잘 떨어져서 맞은 예언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원래는 민주당이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거를 가야 되는 거고, 예전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선거를 하면 분명히 진다라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막 비판하는 영상도 몇 번 올렸고, 국민의힘 세력에 대해서 막 시팔조팔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거철에 많이 보러 오니까, 근데 다행히도 정말로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그 민주당이 2번 하는 구군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저한테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게 있었으면은 민주당을 도와줬을 거예요. 왜냐면 무속의 세계는, 무당의 세계는 좌파 진보, 좌파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보수는 선이고 좌파는
악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무속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찾아주는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인 거야.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나를 찾지 않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러 당직자들이나 이제 저기 뭐야 그 당협위원장님들이 이제 저와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 지지 신념은 이제 보수당이었지만, 뭐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도와달 어떤 그런 관계자들이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 도왔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속에는, 우리 무당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나쁘고 욕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새끼 죽어야 돼, 뭐 그 인간이 나빠서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표현을 하는 무속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속의 세계는 되게 막 깔끔해요. 막 누구를 막 저주하고 누구를 음해하고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열성 지지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무당들은요. 그냥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고, 이 하늘의 움직임 따라 우리는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나라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침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왔지만 연이 닿은 게 없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연이 닿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좀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메시지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이제 어찌됐든 줄이 생기게 됐으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또 방송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김건희 씨 그 학력 위조랑 그거 이제 논란 있을 때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3일인가 4일 만에 정면 돌파하고 기자회견 했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 신지혜 씨랑 뭐 한참 그 민주당 인사들 영입 잘못했을 때 내가 막 깠잖아, 국민의힘.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어? 그 인사들 다 철회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뭔가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거를 마치 원래 우리가 선거를 이겼다는 듯이 그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그 뽕튜브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마치 이겼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지는 선거인데 디테일하게 좀 정교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뒤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해서 맞춰줘서 이 선거를 만들어 가고 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왜 크게 이길 거로 왜 못 이겼냐라는 게 아니라 질 거였는데 이긴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질 건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 판세를 이제 다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역할이 좀 있었구나. 뭐 1%는 아닌 것 같고 한 0.2에서 0.3% 정도는 기여를 해줬다. 근데 이 0.2%에서 0.3%의 기여는 큰 거예요.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는 0.8%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어느 정도의 지렛대는 잡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누구 편을 드냐? 나는 이제 민주당 편을 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나는 야당 편을 든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나는 야당의 민주당 편을 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건전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라든지 그런 건 안 했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쪽 지지자들이 워낙 병신 같은 짓을 많이 해서 이제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아주 꿀값 떠는 인간들도 많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이 지나면 알리라. 니네가 대선이 지나면 알 거고, 이거를 보면서 이 보현도룡이 얼마나 이 판세를 잘 보고, 보현도룡이 얼마나 이 섬기는 신령님들이 얼마나 이 구구는 정말 디테일하게 보고 이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끌고 가는지 너네들이 지나면 알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기다렸기 때문에 뭐 지랄을 하든 항의 전화가 오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같이 욕해주면서 같이 욕해주고 같이 그런 대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에서 1년 반 동안의 선거뿐만 아니라 이 구군적인 걸 보자고, 그 대형 유튜버들, 뭐 대형 무당들, 큰 무당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줄기로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라 저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줬을 때 적중률 80% 이상 보인 무당은 이 대한민국에 보현도롱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만신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뒤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욕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말해주잖아. 보현도롱이 얘기한 대로 80%이 적중률이 80%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어떻게 더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는데 욕하는 인간이 있다. 그럼 그 인간이 인간성이 잘못된 거고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끝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첫 번째 돈 버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또 뭐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으면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거 이런 거로 갈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못할 때는 아주 가열차게 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나처럼 공정하게 방송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대형 그런 유튜버들, 틀튜브들 그러잖아. 그 사람들 믿지 말고 누구 말을 믿어라? 보현도롱이 판세를 읽어주는 거고, 보현도롱이 얘기해주는 지금 인터넷 문화, 인터넷 상황, 지금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은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보현도롱이 미래 그런 선거라든지 국언이라든지 미래 예측하는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적중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는 제가 또 이제 원래 본분대로 이제 좀 기도 다니고 이제 신부님들은 이제 조금 더 챙기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방송 또 올려드릴게요.